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제2과목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1회요. 1번 단거리에서 이런 상관없고 송전솔로에서 정상상태 유효전력 크기 말만 어려운데 유효전력이 그냥 전력이죠. 전력은 리액턴스와 VS, VR의 사인 델타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리액턴스하고는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자 부하각 상차각엔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전에는 요거만 물어봤죠? 전에는 요거만 물어봤는데 지금 요거까지 물어봤습니다. 약간씩 변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잡을 수 있다. 일반 혈류 ABCD에서 충전전류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단락전류는 놀러간 곳이 어디라 했죠? 제가 이렇게 비발디에 놀러갔다 그죠? 그래서 비발디에 단락 놀러갔다. 그래서 이제 충전전류 무부합된 전류가 충전전류인데 그 대신 이제 그냥 왔다. 그래서 욕만 나왔죠? AC 이렇게 열어있어요, 그죠? 그 대신 여기서 전압은 얘는 ES, 얘도 ES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발디에 놀러 갔는데 돈만 쓰고 그냥 왔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AC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에 3번입니다. 자, 부하가 균등하게 있는 부하는 말단의 집중부하에 대한 전압 강화. 여러분들 집중부하, 말단의 전압 강화, 말단의 집중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등부하가 있죠. 이거 다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압 강화가 있고 전력 손실이 있는데 만약에 균등부하로 하게 되면 가상적인 부하죠. 이럴 때 전압 강화 2-는 2분의 1, 2니까 2분의 1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전압 강화니까 요 놈은 곱하기 1이고 얘는 0.5니까 요 놈은 요 놈에 비해서 2배 큰 거고 얘는 2분의 1배 작은 거죠. 지금은 이거 물어본 거죠. 2분의 1. 그래서 50%가 된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자, 4번. 송전솔의 중성점 접지. 이제 우리도 아시겠죠? 직접 접지라든가 소리액터, 일선지락시 전이상승 억제, 또는 이상열 방지. 맞죠? 4번입니다. 5번. 직렬 콘덴서. 직렬 콘덴서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도 직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콘덴서의 목적은 리액턴스를 작게 해서 전압 강화를 작게 해서 전압 변동률을 최대화한 다음에 안정도를 좋게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혀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역률은 병렬 콘덴서고 리액턴스 감소 전압 강화 줄이는 거고 안정도에 들어간 거죠. 답 4번입니다. 6번 경관 차이 크다. 이형 철탑이다. 아유 이건 쉽죠. 껌이죠. 다 했던 거고요. 내장형 철탑.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쉬워요. 직렬로 연결한 리액터. 직렬 리액터죠. 몇 고지파 제거한다? 그렇죠. 5고지파를 제거한다. 4번입니다. 8번. 가로 안에 자 전력을 물어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력. 전압은 2배 승합할 때 보통 이제 전력은 전압 쪽에 비례하잖아. 그죠? 맞습니까? 비례하니까 2배의 제곱면 전력은 4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전력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손실은 어떻게 되죠? 손실은 전압 제곱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배가 되고 그 다음에 2개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4배하고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충분히 많이 했던 겁니다. 4번이고. 자, 9번. 이것도 책에 있는 난조가 뭐예요? 난조가. 발전기가 가다 쓰다 이런 걸 난조라고 했죠. 가다 쓰다 멈추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발전기, 수차 발전기를 유량의 양에 따라서 또 부하에 맞춰서 유량에 따라서 유량을 흐르게 하고 안 흐르게 하고. 그걸 우리 뭐예요? 바로 조속기죠. 그러니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주상변압기에서 고장이 파급병작에서 그러니까 주상변압기 보라는 얘기죠. 주상변압기 보는 두 가지가 있죠. 1차 측의 COS, 2차 측의 캐치홀더. 근데 여기에서는 캐치홀더가 없기 때문에 뭐 COS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11번 배전솔로의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거. 보통 배전솔로의 전압 조정은 옛날부터 얘기하면 승합기가 있었고요.
옛날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라는 게 있었고요. 이것도 옛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탭.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변압기의 탭을 조정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정지형 무효 전력 공급 장치, 정지형 무효 전력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얘가 이제 콘덴서하고 플러스 리액터, 진상 지상을 잡아서 이제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입니다. 일반적인 거고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이렇게 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선 관계 없는 거니까 3번이 계전기는 사고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인 문제죠. 12번도요. 만들어낸 건데 잘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제 A를 보라. A는 사실은 차단기는 떨어져 있죠. 그게 차단 코일은 아니고, 거기 보면 영상 변류기 ZCT, 3번은 계경 변류기, 계경 변류기 저기 CT가 저 위에 있잖아요. CT가 변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계경 변류기 PT죠. PT 아니면 영상 변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영상 변류기는 ZCT는 지락사고를 잡아주기 때문에 결산 방법이 거기 앞에 보면 이런 뭐 Y델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ZCT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영상 변류기는 지락 계전기와 조합한 다음에 차단기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검출한 다음에 신호를 보내서 계전기가 맞따라하면 신호물이 차단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거기 보면 계전기에 다시 CT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PT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PT가 하는 역할이. PT가 계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T가 여기서 어떻게 돼? 전원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CT가 있고 여기 트리콜 이렇게 있어서 PT에서 계전기 동력해 계전기에 전원 공급 해준다면 계전기 여기다 드릴까요? PT가 이렇게 있고 CT가 계전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 전원 공급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PT는 110V 다운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CT가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CT가 검출해서 계전기가 맞아. 그럼 계전기가 항상 살아있으려면 전원 공급해주는데 PT가 이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PT가 하는 역할이 고압을 저압을 바꿔서 각종 계기나 계전기 전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계경 변압기입니다. 13번 차단기가 차단할 때 이게 개폐 서지죠. 그래서 제조모가 많이 발생한다. 제조모가 개폐 썰 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일 때죠. 진상일 때. 그래서 진상전류가 충전전류죠. 보통 그래서 진상전류 또는 충전전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설병량, 부동률, 수용률, 합성 최대력으로. 보통 합성 최대력은 어떻게 구하죠? 부등식이 밑으로 오고 위에가 개별 최대 전력을 구해서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집밖에 없으니까 합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가 설병량이 60에다가 그 다음에 수용률이 0.6, 부등률이 1.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2번 되겠네요. 300. 자, 그 다음에 특성비들 제째로 전파 속도를 부일할 때, 요게 이제 힌트가 뭐냐면 전파 속도예요. 전파 속도는 전파 정수의 역수가 되죠.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는, 그죠? Y분의 Z가 되는 거고,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분지 L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거는 L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씌워서 루트 C, 이걸 C 곱하기 L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L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L 값을 물어보는데 요거부터 변형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를 베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제곱을 씌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V 제곱에 CV L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C는 어떻게 돼요? C는 L V 제곱에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C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요놈의 제곱은 요거 베끼게 되면 그죠? C 곱하기 L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C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고 맞죠? 거기 보게 되면은 특성의 C 이거 곱하기가 나누기죠. 죄송합니다. 어쩐지 요거 특성 변수는 뭐예요? 큰일 날 뻔했네.
y분의 z가 되죠. 어쩐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c분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루트 베끼려면 요거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에 c분지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제곱은 그죠? LV 제곱에 1에 A 되겠죠? 그럼 요게 1이 되잖아요. 1. 그죠? 그럼 이런 곱하기 이놈이 되죠? 그러면 요거 다시 올리게 되면 요놈의 제곱은 그죠? 올라가니까 L이 2개니까 L 제곱에 V 제곱 다 쓸게요. L 제곱에 V 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은 건 L이죠? L 제곱은 그럼 어떻게 돼? V 제곱에 Z의 제곱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 물어봤잖아요. 인덕턴스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니까 당연히 내릴 거고. 그러면 제곱을 다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없애고 없앨 수 있죠? 그러게 되면 답이 몇 번? 2번 나오네.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전파 속도니까 전파 정수 역수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C값을 뽑아서 특수연변에서 나누기니까 루트 100에서 C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해보면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L값을 물어본 거잖아요. L값을 물어보면 보통 C값을 갖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것만 알 줄 압니다. 16번 그림에서 20이다. 삼상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단락전류 그거 감옥이 뭐예요? 단락전류 구하는 게 공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 I가 있는데 여기 퍼센트는 안 줬기 때문에 이걸로 구해야 되죠. 자, 근데 임피던스를 줬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6옴은 오메가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은 정확 R이고 5옴은 또 오메가 L이니까 R의 제곱 다 직렬이죠. 그래서 6하고 5가 오메가 L이고 R이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이 거기 20이라 했나요? 22는 성간전압이죠? 10의 3승을 무조건 루트 3 나요. 왜냐하면 일선당의 전압, 일선당의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상결미가 루트 3 나눠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거고 답 2번입니다. 17번 차단기와 개폐기 조작 순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여기가 단로기가 이렇게 있고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원축 부하측이면 항상 뜰 때는 얘 끄고 그 다음에 얘 끄고 집어넣을 때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순서를 옳은 것 1번이죠. 간연대 우리 4번에 있었어요. 근데 1번입니다. 자, 18번 우리 보통 뇌해 또는 뇌격 같은 말이죠. 뇌와 관계가 있는 건 첫 번째 가공지선, 그죠? 가공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탑 맨 꼭대기 접지해서 매설지선 따라서 접시장을 최대한 작게 되고, 피레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애자 쪽에 못 넘어가게 소호한 소각이 있고, 댐퍼 관계 없죠? 여기서 약간 변형을 했어요. 가공전 맞고, 탑각 접지라는 건 뭐냐면 철탑의 꼭대기 쪽에서 접지해서 땅을 박아내 접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탑각 접지는 철탑 접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환은 이제 애자 뒤쪽에 이제 아킹을 달아줘서 그 전선쪽 못 되게 막아준다는 얘기. 즉,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전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킹이 있고 여기도 아킹이 있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는 얘기죠. 19번. 영상전류. 영상 나오면 몇 배라 그랬죠? 내 친구 0.32. 영상문 나오면 몇 배 커진다? 지락전류, 영상전류 3배. 3번이죠. 책에 있는 내용이고. 20번. 전력 원선도에서. 이거 전력 원선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그죠? 배우면 여기 반지름을 그리고 얘를 교차되는 지점을 쫙 긋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효전력, 이쪽이 유효전력이죠. 그 전력의 크기에 따른 가장 안 좋은 요점이 요 점이죠. 그래서 부하가 급감했냐, 부하가 급증했을 때의 조상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게 이제 안정도죠. 전력 원선도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중에서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이다. 답은 그래서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도 그 변형된 문제는 없고요. 굳이 이제 조금 어렵다는 게 15번. 그죠? 15번. 문제 뺀 나머지는 다 해봤던 거고요. 그래, 굳이 찬다면 12번.
그리고 굳이 또 찬다면 20번. 그래서 이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보통 관연도도 풀어봤으면 20번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15번도 이게 우리 책에서 비슷하게 풀어봤어요. 그죠? 그때는 속도가 아니라 그냥 전파정수 한 거고, 이번에 속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헷갈렸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관연도 문제 풀어보면,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본 내용을 충실하면서 관연도 많이 풀면 돼.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관연도만 빨리 푼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렇죠? 또 여유 있게 좀 많이 풀려면 결국 시간 투자해야 되고, 뭐 금전적인 면도 약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시간 투자거든요. 그 자기하고 싸움이란 얘기죠.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속된 말로 딴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아우, 요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토요일이야. 아침에 나왔어. 머리가 말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조기 축구해. 아까 등산? 여자친구 만나러 갈까? 괜히 이런단 말이에요. 술 친구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핑계예요. 결국 본인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이 본인 시간 제일 많이 알 거고 잔소리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고요. 자, 잠시 후에 또는 다음 시간에 2019년도 산업기사 2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